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삼국시대의 역사는 과연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천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위대한 역사가가 남긴 기록 속에 어쩌면 거대한 공백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역사 기록의 이면에 감춰진 미스터리, 그 사라진 이야기의 흔적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볼까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삼국시대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나가겠습니다. 먼저 고려 인종 23년이었던 1145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으며 흔들리던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자 유교 이념을 확고히 세우려는 시대적 바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종은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유학자였던 김부식에게 명을 내립니다. 바로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하여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하라는 막중한 임무였죠. 김부식은 왕명을 받들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는 여러 학자와 함께 기존의 사료들을 모으고 유교적 합리주의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며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노력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우리 역사의 뿌리인 삼국시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했죠. 무려 5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고대 국가의 흥망성쇠부터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와 깊이로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고려 시대의 지식인들이 삼국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삼국시대의 많은 부분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인 저술이죠.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역사서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입니다. 삼국사기가 가진 권위 뒤편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학계와 대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의문들이 존재하죠. 과연 김부식은 모든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당시 고려의 시대적 상황과 그의 유교적 사상에 따라 특정한 시선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록들은 과감히 배제했던 것은 아닐까요? 삼국사기가 사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거나 다른 사서들과 비교했을 때 일부 기록이 유독 빈약하거나 아예 사라진 듯한 지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혹은 축소되어 버린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에서 몇몇 중요한 조각들이 빠져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삼국사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숭배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서가 품고 있는 숨겨진 그림자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김부식의 붓끝에서 사라져버린 기록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공백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혹은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기록의 흔적들을 함께 추적하며 이 미스터리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부식의 붓이 미처 담아내지 못했거나 어쩌면 의도적으로 제외했을지도 모를 그 사라진 조각들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실 우리가 삼국사기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만 삼국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공백이 오늘날 한국사 연구와 민족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에서 몇몇 중요한 조각들이 빠져버린 채로 그림을 완성하려 애쓰는 것과 같은 상황이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삼국시대 역사 교과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신라의 삼국통일이 마치 필연적이고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서술되는 경향이 강하지 않나요? 물론 신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지녔던 문화적 이상이나 군사적 역량, 그리고 독자적인 발전상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는 비단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신라 중심의 역사관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된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기상, 그리고 백제의 찬란했던 해상 왕국으로서의 면모는 삼국사기 속에서 신라의 시각을 통해 재단되면서 본래의 빛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기에 고구려나 백제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신비롭고 주술적인 요소들 또는 민중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전설화 같은 부분들은 비합리적이라며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후대 연구자들이 각국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제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넘어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고대사에 대한 학계의 오랜 논쟁들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부분들을 다른 고문원이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반되는 사료들이 발견되면서 격렬한 학술적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는 곧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설이 사실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치 안개 낀 미지의 땅을 더듬어 나가는 탐험가처럼 역사의 빈칸들을 채우기 위한 학자들의 고뇌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부식의 시각에서 정통성이나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인물들은 기록에서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 신라시대의 특정 왕이나 장수들이 삼국사기에는 간략하게만 언급되거나 심지어는 어떠한 행적도 남기지 못한 채 잊힌 인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을 강요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김부식의 선택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참으로 근원적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진 것만을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을 그 수많은 삶과 이야기들까지도 역사의 일부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역사를 단순히 암기해야 할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해야 할 살아있는 학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역사 기록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 자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진 것만을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을 그 수많은 삶과 이야기들까지도 역사의 일부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1000년 전 김부식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원적인 물음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현재 우리의 역사인식과 민족의 정체성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접하는 역사가 누군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걸러진 정보만을 담고 있다면 우리의 과거인식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삼국사기라는 권위 있는 역사서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백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키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의 치세가 실제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파란만장했지만 유교적 합리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적이 단순하게만 기록되거나 혹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공백은 마치 오래된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워진 것과 같습니다. 지워진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림 전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듯이 사라진 기록들로 인해 한국사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때 찬란했던 고구려의 기이한 건국설화나 백제가 동아시아 해상을 호령했던 강대국으로서의 면모가 삼국사기에서는 축소되거나 생략된 채 전해져 내려왔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나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나
익숙한 역사 드라마 속 이야기들이 마치 전체 진실인 양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김부식의 사대주의적 관점이나 유교적 합리주의에 부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누락은 단순히 몇몇 사실이 빠진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뿌리와 자긍심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러한 역사적 공백은 학계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기존 기록의 한계를 인식하고 삼국유사나 중국의 여러 사서,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자료 등 다양한 보조 사료들을 교차 검증하며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대 유적지에서 새로운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이듯 사라진 기록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은 우리의 과거를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와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죽은 역사일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던 그 수많은 삶과 이야기들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탐구해야 할 살아있는 역사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역사를 단순히 암기해야 할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해야 할 살아있는 학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층 더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여전히 중요한 사료임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공백과 누락의 가능성 또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 하나의 시선으로만 기록될 수 없으며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존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현재의 한국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역사 기록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 자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속 공백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한국사 연구와 민족 정체성 형성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록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1000년 전 김부식의 선택이 현대에 이르러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의도치 않게 왜곡하거나 심지어 축소시켜 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죠.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채로 그림을 완성하려는 시도와 같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의 업적이 과소평가되거나 특정 지역의 문화적 중요성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교과서 속에서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공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학계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라진 기록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문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잃어버린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면에 숨겨진 빈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으로 기결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비판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린 조각들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과거에 묻힌 오래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재구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기록된 역사의 한계와 기록자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료들을 교차 검증하고 때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비판적으로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여전히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사료임은 분명합니다. 그 가치를 결코 폄하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공백, 즉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과 사라진 목소리들 또한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와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과 마주하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역사는 단지 기록된 사실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능동적으로 탐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비판적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 미스터리를 통해 얻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맹신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목소리와 사라진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점이죠. 완벽한 역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기록 속에서 발견된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